유체이탈자는 배우 윤계상의 2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입니다. 개인적으론 윤계상을 좋아합니다. 배우로서도 좋아하고 그가 주연을 맡은 소수의견이라는 영화도 참 좋아하죠.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이 사람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한때 국민그룹이라 불렸던 G.O.D를 좋아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이제는 더 이상 가수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배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있네요. 다만 아쉽게도 이번 작품 유체이탈자는 제게 그리 만족스러운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소재가 가지고 있는 힘은 괜찮은데 그 소재를 장르화시키는 과정에서 조금은 삐걱거렸다 생각이 들어요. 유체이탈자를 검색했을 때 이 영화를 소개하는 장르는 액션이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동력이자 갈등을 형성하는 가장 중심축엔 사실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주인공인 이안은 어떠한 사람이고 그를 둘러싼 알 수 없는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가 전 중반부의 핵심적인 이야기죠. 다만 이 미스터리는 장르적인 재미를 주기보다는 이야기를 답답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습니다. 사실 장르가 미스터리라 해도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어디선가 보이는 빛 한 줄기가 있다면 탈출할 수 있는 것처럼 미스터리 영화라 해도 이야기를 진행하는 화자와 이야기가 진행되는 방향성은 명확해야 하죠. 단지 그 이야기의 과정이 미스터리인 것이죠. 웰메이드 영화인 곡성을 보더라도 이야기의 주체인 곽도원의 설정은 명확합니다. 시골 마을의 경찰이며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 그리고 이 설정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주인공의 해결 의지를 부여하게 되고 그 해결 의지는 이야기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죠. 당연하죠. 경찰이자 아빠인데 사람이 죽어나가는 자신의 마을과 다음 표적이 된 딸을 가만히 냅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장르에서 말하는 미스터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외지인과 알 수 없는 저주의 존재 말이죠. 다시 유체이탈자로 돌아오면 이 작품에서의 미스터리는 모든 설정을 뿌옇게 만들고 있어요. 주인공의 캐릭성을 알 수 없고 이야기의 진행 방향도 유추하기가 힘들며 그저 정보를 나열시키고 있죠. 이야기의 전개 속도가 느린 건 아니지만 이 정보와 전개가 하나의 선을 그리는 잘 연결된 이야기란 느낌이 적어요. 즉, 조합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이게 그거구나, 이게 저렇게 되구나와 같이 정보가 재조합됐을 때의 카타르시스 또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그 약점을 인정하듯 영화의 중반부의 사건의 모든 과정을 플래시백으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그랬던 거는 이거고 아까 준 정보는 여기서 작동해. 그리고 사실 이런 상황이었어. 좋은 영화에선 절대 선택하지 않을 방식이죠. 다만 유체이탈자는 조금 억울한 감은 있습니다. 사실 주인공의 설정과 이야기의 방향성을 모르게 하는 것 자체가 이 영화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이것이 유체이탈자라는 영화의 존재 이유죠. 다만 이렇게 진행될 거라면 주인공의 조력자가 좀 더 능동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인공은 미스터리를 담당하니 진행을 대신할 아주 능력있고 매력적인 캐릭터 말이죠. 하지만 강희안의 조력자인 노숙자는 굉장히 수동적인 인물입니다. 이야기를 끌고 가지 못해요. 캐릭터가 바뀌었을 때의 리셋되는 장소, 주인공을 알아보는 NPC 정도로만 머물러 있죠. 적어도 그 어렵다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메멘토에선 주인공의 몸에 적힌 문신이 이야기의 방향을 알려주고 주인공을 이끌어주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아쉬움은 바로 핍진성에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개연성과 핍진성 이야기는 웬만하면 피하려고 해요. 이 두 가지가 그 어느 것보다 관객들에게 중요하고 공감되는 요소인 걸 알지만 그만큼 가장 주관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만 유체이탈자에서의 핍진성은 조금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마블이라는 옆동대는 색이 다른 돌멩이 6개를 장갑에 끼고 핑거 스냅하면 인구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말이 아무리 허무맹랑해도 관객들은 영화를 보는 그 순간엔 그러려니 해요. 뭐 히어로 영화니까 그럴 수 있다 합시다. 다시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영화, 테넷, 인셉션을 봐도 시간을 되돌리니 꿈속에 들어가도 관객들은 그러려니 하죠. 그 설정을 받쳐주는 과학적 설명이 사실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객들을 이해시킬 그럴듯한 구라를 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다만 유체이탈자에서의 유체이탈이라는 설정은 관객들을 설득시킬 어떠한 노력도 없어 보여요. 마치 그냥 그런 거니까 이해해, 알겠지? 이런 느낌이에요. 카메라 무빙과 스포가 될 수 있어 말 못하는 무언가 하나로 모든 걸 퉁치려 하죠. 이게 진짜 아쉽더라고요. 조금의 노력과 창의성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유체이탈이라는 설정이 타임프레임으로 주인공을 압박한다기보단 주인공이 필요할 때만 사용되는 마법처럼 존재하는 점, 그리고 후반부엔 설정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도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점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액션으로서의 활력은 분명 존재합니다. 총격전이 액션의 베이스지만 발포 이전까지의 합이 좋고 스테디한 촬영은 그 모습을 고스란히 관객들에게 전달합니다. 또 액션의 표현에 있어선 과감함이 느껴집니다. 양자는 유혈해서 묘한 카타르시스가 있죠. 상업극으로 오랜만에 스크린에 나선 박용우 배우 또한 반가웠습니다. 선역으로 많이 나왔지만 마스크에 묘한 악이 있다 생각했거든요. 역시나 빌런 또한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연기 또한 훌륭했고 말이죠. 앞서 말했듯 전체적으로 아쉬운 작품입니다. 더욱이 소재가 괜찮았던 만큼 더 그랬던 것 같고요. 괜찮았던 액션도 그 빈도가 조금은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소재에 비해서 머리 쓸 요소가 없는 작품입니다. 과하게 친절한 작품이고요.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고 너무나도 액션 영화가 보고 싶다면 한 번쯤은 고민할 순 있다고 생각되네요.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